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동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증시 격언 중에 30% 시세는 저항하라라는 금원 하나 있는데요. 상해 종합이 8월 바닥 2,850에서 단기 3,700선까지 올라간 이후 거의 30%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지저항선 역할변경선 기준라인이 되고 있는 3,600선 놓고 이 수성 지지공방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시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전일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이 함께 중국 증시도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0일 날 시장에 조정 요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던 요인들이었는데요. IPO 또한 이제 재개가 된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량들에 대한 부담들을 일단 좀 어느 정도 느껴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국영 기업들이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몇몇 기업들이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를 않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증권 업종들이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한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7월, 8월 달, 9월 달까지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증권 업종에 대한 실적들이 좀 악화가 되었다는 것 좀 주요 원인들로 보여집니다. 이 증권 업종들이 좀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같이 10월 달, 11월 달 같지만 좀 증시가 반등폭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증권 업종에 대한 실적은 다시 한번 자연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도 전반적인 우상향 기조를 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내외 수요 부진이나 이번에 최근에 과잉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좀 오히려 강하게 좀 터닝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들 살펴볼 때 증시들 자체는 조금 그래도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은 일단 된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0월 달 말에 있었던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 박스권 이후의 상승, 소위 얘기하는 계단식 박스권 상승으로 지금 움직임들은 잦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어디까지 좀 길어질 것인지가 이제 좀 주요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요인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던 업종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농업, 반도체, 인터넷, 석유화학 쪽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와 같이 동일한 방향성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락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문화, 미디어, 그리고 항공우주, 은행,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소위 얘기하는 공장주들이 조금 많이 밀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안화의 IMF SDR 편입 관련 이슈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13일 날 라가르도 IMF 총재가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번 30일 날 IMF 이사회에서 위안화에 대한 편입을 이제 좀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결국 이 위안화의 SDR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 외국계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그 나라에 대한 환 가치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를 좀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주가 상승 이상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환차익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이 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주요 관심 포인트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있었던 모습들, SDR 내에서의 그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통화들에 대한 가치, 비중들이 좀 조정이 될 때마다 나왔던 움직임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DR 같은 경우는 매 5년마다 각국 통화들에 대한 해당 통화들에 대한 가치를 반영해서 편입 비중들을 좀 조절을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좀 이 편입 비중들이 늘어날 때마다 각 국에 대한 이제 좀 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한번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1% 평균 그 비중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 해당 국가에 대한 환 가치는 0.7%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SDR에서 중국 위안화가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비중들이 대략적으로 한 15%, 16% 정도 선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통계치를 그대로 갖다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보시면 중국 위안화에 대한 가치는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의 갈상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편입되는 것만큼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합 편입 비중도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의 글로벌리 위안화에 대한 위상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중국 주식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환 가치를 좀 올려줄 것이고 그 흐름들이 결국 증시로 유입되는 외국계 자본들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던 시기에 중국 내에서 올라오고 있던 업종들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까 보험, 유통, 화학 업종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일단 좀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이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은 증시 이상의 자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데 이번 SDR에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재차 유입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부분인데요.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세계 로봇 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리커창 총리의 발언들이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는 세계 로봇 축제, 로봇 대회를 일단 개최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리커창 총리에 대한 발언이 일단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 중국을 앞으로 세계 최대의 로봇 시장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피력을 한 것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로봇 시장을 좀 크게 키워야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의 인건비 증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 동안에 230% 정도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3배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중국이 과거에는 글로벌의 공장이라고 좀 불렸었습니다. 근데 그 지위를 지금 현재 동남아로 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결국 높아진 근로자의 임금들이었습니다. 그 임금들을 통해서 중국은 글로벌 공장으로서의 가격 메리트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비싸진 노동자들을 대체할 로봇 시장들이 로봇이 일단 좀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이 결국 중국 정부로서의 니즈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과연 그동안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과거부터 강하게 나타났느냐에 대한 것들도 역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략적으로 25%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의 로봇 성장률은 지금 5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력들에 대한 지금 임금 증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 결국 로봇 시장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로봇 시장의 성장률이 좀 가파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평균 로봇 사용 밀도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62대고 중국이 30대로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이 로봇 사용 밀대란 무엇이냐면은 그 근로자들 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 기계, 그러니까 산업용 기계들이 도대체 몇 대 정도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글로벌 평균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로봇 사용 밀도입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야 될 필요성들이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 중국은 세계 로봇 시장의 이제 수요의 23%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이 하나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로봇상 23%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중국 공신부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의 국산 산업용 로봇을 45% 시장 점유율까지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결국 중국 자체 회사들에 대한 국산품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들은 중국의 자국 회사로
채워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한번 좀 가져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과 서강, 그리고 상해 전기 기계, 그리고 중신 중장비, 그리고 절강 와룡 전기 그룹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투자 유망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후광통 유망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 거석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소개를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유리 섬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유리 섬유는 무엇인가를 좀 한번 찾아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용 단열재와 그리고 자동차, 항공, 우주 등의 이제 보강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도 상당히 이슈를 좀 끌고 있는데요. 그 풍력에 윈드에 들어가고 있는 윈드 블레이드에 들어가고 있는 재료들 역시도 같이 이 회사에서 유리 섬유가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리 섬유 같은 경우 고강도와 그리고 고절연성과 경량화의 특성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이제 좀 높이 좀 측정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거석엔 유리 섬유 생산 점유율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 지배력들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거석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 하락을 했던 적들이 없이 2013년 이후로 지속적인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추세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와 이 중국 거석 자체 내에서 향후 2, 3년간은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증설들이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들은 제한적인 지금 현재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가격들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격 인상은 그대로 이 중국 거석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뤘던 실적 개선세, 실적 증가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가지고 좀 점검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상승세는 아닙니다. 중국 지수와 같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면서 지금 조금씩 레벨업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1차적인 단기 박스권을 짠 이후에 재차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에 대한 모습들을 짜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25위안대가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망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중국 거석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감 한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종가 앞두고는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이 방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일 날 방문을 했고요. 27일까지 이제 방문을 지속을 하고 있을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외 정상들과 좀 상당히 좀 많이 만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마다 주식시장에 한 건, 두 건의 좀 호재성 섹터들을 던져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역시도 거기서 호재성 섹터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볼 때의 접근적인 요인들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좀 기술적인 타이밍들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 3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오히려 좀 뛰어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들에 대한 각도가 조금씩 가파라지고 있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단기 박스 이후 상승, 단기 박스 이후에 대한 상승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단기 박스 이후에 대한 상승세들을 좀 갖춰갈 상황이 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만큼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들보다는요 단기 박스권 돌파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좀 돌려놓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거리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하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